유럽의 전통과 역사를 찾아 떠나는 여행. 프랑스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를 지키는 요새이자 악명 높은 교도소 샤토 디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에서 들어보는 영화의 역사. 초록으로 물든 아일랜드의 대자연을 음미하고 고대에서 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본다. 역사와 전통을 올곧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프랑스와 아일랜드로 떠난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마르세유. 이곳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오래된 도시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를 통해 쉴 새 없이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가가 보았다. 오늘 새벽 갓 잡아온 생선을 팔고 있는 듯한데 상인과 손님 간의 가격 흥정이 한창이다. 오늘 유독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간밤의 풍랑이 너무 셌던 탓에 고기잡이배 대부분이 바다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선값이 금값이다. Mais comme il n'y a pas beaucoup aujourd'hui marchandises, oui. Donc vous allez vendre tout. Hein. Ben, c'est le but, hein, normalement. Hein. Voilà qu'on est là, oui, c'est vrai que là, il me reste presque plus rien. Ça y est, j'arrive à la fin. Bonne chance. 야속한 강풍도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건물 하나. 마르세유를 상징하는 성당이 보인다.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은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성당으로 높이 약 150m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다. 아기 예수를 아는 황금빛 성모상은 예전부터 줄곧 마르세유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마르세유 사람들이 이 성당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성모상이 오래전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원이나 병사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지중해 바다의 날씨는 워낙 변화무쌍해서 풍랑을 만나면 길을 잃기 십상인데 우뚝 솟은 황금빛 성모 마리아상을 등대 삼아 돌아온 배들이 꽤나 많았다고 한다. 험한 바다를 항해하다 천신만고 끝에 빛나는 성모상을 본 순간 얼마나 반가웠을까? 이 독특한 비잔틴 양식의 외관은 1864년에 이르러 증축된 모습이고 처음엔 아주 작은 성당이었다. 지중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좋은 입지 덕분에 건립 초기부터 적들로부터 마르세유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사용돼 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 만들어진 접이식 다리도 눈에 띈다. 대성당은 촬영이 불가능해 마리아상을 모시고 있다는 소성당으로 들어가 보았다.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은 오랜 세월 마르세유 시민들에게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특별하다. 그런데 성당의 벽면을 가득 채운 이 글자들은 뭘까? 뱃사람들이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귀환하면 감사의 뜻으로 봉헌해온 것들이라 한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간절한 기도들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이 성당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는 것 같다. 소성당에서 나와 다시 바라본 마르세유 앞바다. 처음엔 그저 아름다운 풍광만으로 보였던 지중해 바다에 마르세유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엿보이는 듯하다. 근데 저 멀리 새파란 바다 색깔과 대비되는 신비로운 새하얀 섬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인 저곳은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배경이 된 섬 샤토디프다. 나는 샤토디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바람이 세지 않아 배는 예정대로 운항한다고 한다. 샤토디프는 마르세유에서 약 3.5km 떨어져 있고 배로는 대략 15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섬이다.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방금 다녀온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이 더욱 눈에 띈다. 생각보다 잘 보인다. dans laquelle étaient placés les navires qui arrivaient de destinations lointaines. Une période d'observation de 15분 정도 됐을까? 섬이 보인다. 샤토디프는 마르세유를 방어하기 위해 1531년 세워진 요새다. 프랑스 정부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섬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관람객 수와 기러기 개체 수까지 조절해왔다고 한다. 배에서 내려 성으로 향했다. 수심이 깊은 바다 위의 섬 한가운데 세워진 샤토디프. 위압감이 느껴지는 크고 단단한 요새다. 하지만 이후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탈바꿈했고 악명 높은 교도소로 더욱 유명해졌다. 악명 높은 교도소라니 내부가 더욱 궁금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깥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좁고 답답한 느낌마저 든다. Et quand on rentre ici, dans la cour, on s'aperçoit que c'est beaucoup plus resserré. On a l'impression parfois même d'être un peu à l'étroit. C'est parce que les murs sont très épais. On a 3 mètres d'épaisseur, 4 mètres d'épaisseur. Donc finalement, à l'intérieur, c'est pas si grand que ça. 적군이 마르세유로 향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깊은 샤토디프 섬 근처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다고 한다. 적들이 접근하는 모습을 360도 지켜보고 공격할 수 있는 이 요새는 해상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데 이 철통 방어가 이후 이곳에 수감된 죄수들에게도 적용됐다고 한다.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마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이 악명 높은 감옥을 배경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썼다.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수감된 뒤 극적으로 탈출해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다. 소설 속에서 죄수들의 독방과 독방을 잇는 굴은 극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소설에 등장하는 그 굴이 실제로 이곳에 있다. 이 굴을 판 건 누구일까? 이곳에 실존했던 죄수가 파놓은 것일까? Devant l'afflux des visiteurs, les gardiens se sont dit finalement, on va leur faire croire encore plus que ça s'est passé ici
Et ce sont les gardiens qui ont aménagé le tunnel qui relie les deux cellules. Donc là, c'est complètement à partir de l'histoire qui a été imaginée. Les gardiens ont aménagé le château. On est au 19e siècle. 와, 소설 속 이야기에 맞추어 실제 건물의 구조를 바꾸었다니. 이런 게 이야기의 힘인가 싶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과 달리 햇살이 들어오는 2층 지상 감옥들. 이곳은 부자들이 돈을 내고 선점했던 감옥으로 벽난로와 햇살이 들어오는 창까지 있다. 그 옛날 교도소에서조차 계급이 있었다니 참 씁쓸한 사실이다. 나는 두꺼운 벽으로 꽉 막힌 요새이자 성을 빠져나와 다시 육지로 향한다. 이 드넓은 바다와 자유가 왠지 소중해지는 순간이다. 어느새 날이 개었다. 나는 혼잡한 항구 뒤편의 골목길로 향했다. 마르세유는 예전부터 항구를 통해 유입된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다. 유럽,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의 문화가 혼합돼 있다. 그 중에서도 르파니에 지구는 가난한 이민자와 예술가들의 터전이었는데 지금은 거리 예술가들의 작품이 가득한 벽화마을로 이름나 있다. 이곳에 살면 자기 집 대문을 캔버스로 내줘야 한다. Vous connaissez en fait qui a collé en fait Non, je ne sais pas. Je ne sais pas. Un matin, je suis partie travailler, je suis rentrée, il y avait ça collé. Voilà. Depuis que je suis née à Marseille, depuis que je suis petite, c'est mon rêve d'habiter au Panier. Parce que c'est vraiment un quartier emblématique de Marseille. Franchement, je vis un rêve, même s'il y a beaucoup de touristes, ça fait partie du jeu et c'est ce qui me plaît aussi dans ce quartier. 여기 되게 예쁘다. 벽화를 구경하며 골목 이곳저곳을 누비다 보면 이 오래된 동네의 전통도 엿볼 수 있다. 마르세유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한 상점. 들어가 보니 알록달록한 도자기 인형이 가득하다. 상통 인형은 프로방스 지역의 질 좋은 황토로 만들어진 채색 점토 인형이다. 처음엔 크리스마스 구유 인형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됐다는데 이후 프로방스 지역 주민들의 삶을 형상화한 인형들로 확대됐다. 프랑스 남부의 명물 라벤더 농가도 이 기회에 엿본다. 8e siècle en fait. C'est le premier santonnier qui a fait des santons, c'était monsieur Laniel, qui était également dans le quartier du Panier et qui a fait les premiers santons en argile, qui ensuite a pu les commercialiser. Donc une nouveauté de cette année, c'est le voleur de poules. Il vole les poules. 1800년대 초반부터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기에 매년 새로운 인형을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인형을 채색하는 것도 도예학교를 나온 전공자들 몫이다. Ils sont venus à la décoration de Santon, c'est qu'on a d'abord fait l'école de céramique. Donc c'est par le biais de la céramique. Mais c'est vrai que ça n'a rien à voir. Donc en fait, c'est que j'ai commencé par le biais de la céramique à faire des stages. 지역 문화를 반영하려는 장인들의 노력 덕분에 이 인형들에는 생명력이 있다. 내가 스쳐 지나온 마르세유 사람들의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 왠지 더 정겹다. 긴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매력이 공존하는 활기찬 도시 마르세유.
볼거리 가득한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지는 밤이다. 다음 날, 나는 2시간 반을 달려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베르동 지역 자연공원은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협곡과 호수, 삼림을 두루 품고 있는 드넓은 생태지역이다. 내가 찾은 무스티의 생트마리는 2개의 커다란 석회 절벽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독특한 경관과 아기자기한 마을 풍경 덕분에 베르동 자연공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경유한다. 이 마을은 중세시대부터 걸려있는 바위 사이의 별 장식 때문에 별이 지지 않는 마을로도 유명하다. 어떻게 그 옛날 저 위에 장식을 달았는지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절벽 위 패러글라이딩에 한창인 사람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뭘까? 아름다운 생트크와 호수다. 1970년대 초반, 이 지역 마을에 물을 대기 위해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인공호수라고 한다. 이곳에선 저마다 마음에 드는 보트를 골라 타고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베르동 협곡 한가운데를 가로지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이기도 하다. 나도 모터보트를 타고 이곳을 즐겨보기로 했다. 물감을 풀어넣은 듯한 이 호수의 색깔은 암벽의 석회 성분 때문에 만들어진 천연 에메랄드 빛이다. 고요한 호수를 따라 거대한 협곡 속으로 들어가 본다. 베르동 협곡은 알프스에서 흘러내린 눈과 빙하가 석회암 고원을 깎아내며 만든 자연 협곡이다. 암석 표면의 무늬들은 수세기 동안 각기 다른 모양으로 흘러내린 빙하 물줄기를 닮은 듯하다. 이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나이테 같다. 관광객들은 자연이 만든 조각을 가까이서 감상하기 위해 좀 더 근처로 다가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보트 운전이 좀 더 조심스럽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례적인 가뭄 때문에 협곡 수심이 아주 얕아져서 보트가 암석에 충돌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투명한 물 아래 훤히 드러난 암석 표면들을 보니 왜 보트 운전을 조심히 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상기후 현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 베르동 협곡을 떠나 내가 향한 곳은 마르세유에서도 멀지 않은 작은 항구 마을이다. 라시오타는 마을 규모는 작지만 지중해를 항해하는 많은 배들이 정박하는 경유지면서 조선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이 영화의 발상지로 이름나 있는 이유는 뭘까? 나는 먼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이라는 에덴 극장을 찾았다. 에덴 극장은 1899년 처음 문을 열었고 그만큼 역사가 깊은 장소다. 새파란 휴양지에 샛노란 건물. 내부도 궁금하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옛 정취로 가득하다.
초기 극장과 관람객의 모습부터 기네스 기록 증서까지. 이곳의 역사가 한눈에 보인다. 극장이 세워질 당시엔 영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연극과 오페라 공연이 많았다고 한다. 겉은 깨끗하게 수리했지만 기둥과 틀은 옛 느낌 그대로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관이 없어지고 있는 요즘 가장 오래된 이 영화관에 여전히 발길이 이어지는 모습이 신기했다. Il y a une ambiance particulière, c'est vrai, ici, par rapport aux salles qui sont un petit peu plus, on va dire, neutres, avec des couleurs très modernes et tout. Et là, on retrouve cette ambiance un peu ancienne. Mais ici, on a une espèce d'accroche avec l'histoire. Et on fait corps avec tout ça, on fait partie de la filiation historique du cinéma. Et ça apporte vraiment un plus aux sensations que nous ressentons. 영화는 물론이고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엔 움직이는 비디오를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이 에덴 극장이 있었다. terrasse qui est la plus belle terrasse de La Ciotat, face à la mer. On rentrait ici directement dans la cour et on allait dans la salle. 에덴 극장은 개관 당시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 영화를 상영했다. 류미에르 형제가 만든 열차의 도착은 라시오타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사진이 아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50초짜리 짧은 영화다. 에덴 극장에서 이 영화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영화를 제작한 류미에르 형제가 라시오타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진작가인 아버지의 권유로 휴가차 이곳에 머물며 세계 최초의 영화용 카메라와 영사기를 발명했다고 한다. 영화관 한편엔 류미에르 형제의 필름 영사기도 전시돼 있다. 시네마토그래피라 불리는 이 기계는 영화, 시네마의 어원이 된 장치인데 이렇게 수동 손잡이를 돌리면 필름이 돌아가면서 영상화된다. Puisqu'ils ont compris que ça allait pouvoir intéresser. Donc, ils ont donné des cinématographes à des jeunes gens, des jeunes opérateurs lumière, qui sont allés de par le monde pour rapporter des images. 120여 년 전, 전 세계의 다양한 순간들이 촬영됐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손쉽게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을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신비로운 일이다. 에덴 극장도 수차례 폐관 위기를 겪었지만 지역민과 다양한 영화인들이 끊임없이 재개관을 추진하고 기금을 모은 끝에 부활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오래된 영화관을 넘어 영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 같다. 영화관이 사라져가는 지금도 이곳을 지키려는 이유는 뭘까? doit encore exister parce qu'il y a plein d'autres endroits où on ne voit plus. Oui, et parce que c'est un lieu magique, c'est un lieu symboliquement très fort. L'image bouge. L'image bouge, ça signifie que l'homme bouge et que l'homme reste vivant. C'est un lieu symboliquement très fort sur le plan philosophique, de surprendre un regard, de surprendre une attitude dont on va garder le souvenir éternellement. 에덴 극장에서 멀지 않은 라시오타역.
초기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업이 이뤄졌던 이곳은 이제 증기기관차가 아닌 고속열차가 지나가는 평범한 역이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롭지 않아도 세상이 놀랄 만큼 빨리 변화해도 이곳의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사라져가는 낡은 것들의 의미를 되찾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려는 라시오타 주민들의 노력 덕에 나는 아주 의미 있게 프랑스 여행을 마무리한다. 나는 프랑스를 떠나 아일랜드 더블린에 도착했다. 아일랜드의 상징색은 바로 초록색. 봄을 맞은 아일랜드는 녹음으로 물들었다. 청춘이 학문에 열정을 바치는 트리니티 대학에도 더블린 시민들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는 성 스테판 공원에도 생기 넘치는 초록빛이 그득하다. 나는 먼저 아일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 패트릭 대성당을 찾았다. 12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은 아일랜드 성공회의 총본산으로 아일랜드 국립교회의 지위를 얻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내부가 보는 이를 압도한다. 현충일 추모 행사 같은 아일랜드의 국가적 의식이 거행되는 이 성당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성 패트릭에게 봉헌되었다. 그는 5세기경 아일랜드와 브리튼 일대 섬들에 기독교를 널리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And what's really important, though, about St. Patrick is that it kind of brought in the golden age or Christian age here in Ireland. For about 300 years, it kind of exploded. It was a pivotal saint, and he's our patron saint. 아일랜드 민담에 따르면 성 패트릭이 섬 전체에서 뱀과 악마들을 쫓아냈고 아일랜드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었다고 한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 수호 성인으로 지금까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그가 타계한 3월 17일을 축일로 삼아 그를 기리며 한바탕 축제를 펼친다. 이 성당에는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또 다른 위인이 영면에 있다. 1713년 성당의 주임 사제를 맡은 사람, 조너선 스위프트다. 우리에게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그는 영국의 정치인이 되길 원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아일랜드로 돌아와 성직자로 일하며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이곳에 묻혔다. 지금은 화려한 이 성당도 한때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영국의 올리보 크로멜이 침략했을 때는 마국간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 성당의 복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사람, 아일랜드의 제일 가는 부자인 벤자민 기네스다. 그는 거액을 쾌척하며 성당의 복원을 진두지휘했다. 1865년에 복원이 끝난 성당은 비로소 당당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아일랜드 최고 부자 벤자민 기네스의 흔적은 아직도 더블린 곳곳에 남아있다. 그는 양조 사업으로 큰 부를 일궜는데 이 양조장은 아직도 더블린 한가운데서 성업 중이다. 이곳은 더블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다. 내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양조 사업을 시작하며 체결한 토지 임대 문서. 1759년 맺은 계약의 기간은 무려 9,000년.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며 이미 땅을 산 지 오래란다. 체험관 내부엔 흑맥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이 전시돼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작은 금고. 메가즙을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효모를 보관했다는데 당시 효모의 가격이 같은 무게의 금 가격과 같았다고 한다. 품질 관리를 위해 수학자를 고용할 정도였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흑맥주는 지금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술이 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흑맥주를 한 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맥주잔을 닮은 건물 맨 위층으로 올라가면 더블린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맥주 한 잔을 손에 들고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다. 나는 발길을 옮겨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관공서처럼 보이는 이곳에서는 아일랜드의 슬픈 역사를 배울 수 있다. 1796년에 지어진 이곳은 한때 더블린의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 죄수들은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한데 뒤섞여 수감되었고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어 빛과 열이라곤 양초 하나가 고작이었다. 서슬퍼런 법 앞에 어린아이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Saying that, the youngest unaccompanied child prisoner that we ever had in this jail, no parents given a sentence, was a 3-year-old boy. His name was Thomas Roberts. He was caught begging on the streets of Dublin for food, given a 2-week sentence here in this jail. 그토록 단호했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했을까? 아마도 핍박받는 아일랜드 백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킬마이넘 감옥은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최적의 형태로 지어졌다. Called a panopticon design. In Greek, that means all-seeing eyes. If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cell block, you should be able to see every single one of the 96 cells. 이 감옥에는 아일랜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독립투사들이 수감되기도 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영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봉기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아일랜드 독립의 기폭제가 된 것은 1916년에 일어난 부활절 봉기다.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 더블린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영국에 대항해 무장투쟁을 일으켰지만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The rebels were charged, sentenced to death by firing squad, 14 of whom were executed in this very jail between the dates of the 3rd of May and the 12th of May 1916. Now, one of those men was a man by the name of Joseph Plunkett. Now, Joseph was engaged in marriage to a woman called Grace Gibbard. Grace, along with her priest, came to this jail the 3rd of May 1916 and asked jail permission for her to marry Joseph the night before his execution. The permission was granted. 사형이 집행되기 7시간 전, 극적으로 결혼을 올린 두 사람의 로맨스는 독립을 열망해온 아일랜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레이스 기포드 역시 아일랜드의 독립에 투신했고 7년 뒤 이곳에 3개월간 투옥되었다. 예술가였던 그녀는 옥살이를 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을 비롯하여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동기를 주도한 독립투사들이 처형된 감옥 공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동판에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넋을 기리고 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1949년 공화국을 선포하며 800여 년 만에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 우뚝 섰다. 나는 더블린을 떠나 보인 강변에 위치한 슬레인 성을 찾았다. 성은 아름다운 아일랜드의 초록빛 들판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위해 성주인 커닝엄 씨가 직접 안내를 맡았다. Yeah, this is Slane Castle. So this is my home, where I live. Literally, are you living here? Yes, I live here, yeah. Oh. We'll walk in through the front door, so welcome to my home. And this is the main hall. So we're set up for tours in here. So we do tours of the building, and it was remodeled in the 1780s. 지어진 지 240년이 넘은 이 성은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영국 국왕 조지 4세가 머물던 왕의 방은 이제 예약을 하면 일반인도 묵어볼 수 있단다. 귀족들이 환담을 나누던 응접실은 반다이크의 그림 같은 명작들이 무심하게 걸려있다. 귀족은 어떻게 생활했나 조금 엿볼 수 있었다. 고풍스런 식당 한편 눈에 띄는 것은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인 U2의 사진과 친필 사인. 이 세계적인 스타가 슬레인 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1979년에 데뷔한 이들은 1980년대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프라이드가 포함된 4집 앨범 작업을 이곳에서 시작했다. 영국왕 조지 4세는 성의 안주인 엘리자베스 커닝엄과 공공연한 내연 관계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와 호사가의 이목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 성이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는 바로 여름마다 열리는 음악 축제 때문이다. 이곳에서 당대 최고의 밴드들이 열띤 공연을 펼쳐왔다. 커닝엄 씨는 축제가 처음 열린 1981년을 생생히 기억한다. And I was 6 years old, and I remember 20,000 people coming through our front, into our front garden. And then in 1982, Dad got the Rolling Stones, and this time it was well over 80,000 people. And that's what made Slane Castle famous as a venue. And then we decided to get into whiskey because it would be nice for those 80,000 people to be able to have a drink when they're here. 성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편 중 하나로 위스키 사업을 시작한 커닝엄 가문. 과거 귀족의 말들이 머물던 마국간은 현대식 증류소로 재탄생했다. 그들은 인근에서 생산되는 보리와 성을 끼고 흐르는 강물로 아일랜드 전통 위스키를 만들고 있다. Spirit here is running out, so it's lovely and clear. That will then go into the oak cask, and it sits there for however many years before it then. That's where the magic happens, and that's where it becomes whiskey. 역시 음악과 술은 잘 어울리는 단짝. 그런데 여러 가지 술 중 위스키를 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Whiskey to Irish people is part of our national culture. It is our national drink. It is linked with folklore and legend. The name, of course, comes from Ishkabaha, the water of life. So I think it's something that adds a little bit of light to life in general. 아일랜드의 드넓은 평야 위로 따사로운 빛이 내리쬐다. 보인강이 흐르는 슬레인 인근에는 빛과 관련된 또 다른 유적이 있다.
브루너 보너라 불리는 이곳은 약 5,000년 전 신석기인들이 만든 고분군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브루너 보너의 노스를 찾았다. 노스는 신석계인들이 그려놓은 암각화로 유명하다. 무엇을 그린 것인지 여러 학설이 갈리는데 우주의 모습이나 인근 풍경을 그렸다는 설이 유력하다. 노스 유적은 거대한 봉분 한 기를 17기의 위성 봉분이 둘러싸고 있는데 건설 초기에는 통로형 무덤으로 쓰였다가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변모했다. 중세를 거치며 농장으로 쓰이던 이곳은 1962년 본격적으로 발굴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아일랜드의 국가적 기념물로 자리 잡았다. 브루너 보너의 또 다른 유적을 찾았다. 뉴 그레인지는 고대 켈트 신화 속에서 여신 다누의 거처이자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으로 여겨져 매우 신성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5,000년 전 고대인들이 만든 석실은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도 들어가 볼 수 있다. 매년 동짓날 먼 동이 트면 햇살이 통로 내부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관통하며 석실 바닥 끝까지 빛이 닿는다. 고대인들의 정확한 과학 지식과 건축 솜씨가 놀랍지만 여전히 이곳의 정확한 용도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차를 서쪽으로 몰아 아일랜드 중부 도시 에슬론에 도착했다. 셰넌 강변에 위치한 에슬론은 예로부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교통의 요지였다. 많은 사람이 오가면 자연스레 쉴 곳이 필요한 법. 그래서 에슬론에는 아주 유명한 선술집이 있다. 얼핏 보기에는 아일랜드의 여느 선술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꼭 한 번쯤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 나무로 짠 고리버들의 흙을 이겨 만든 벽이다. 도대체 이 벽은 무엇일까? But most importantly, our letter from them, which places us right back here in 900 AD, the oldest pub anywhere. What you see in the cabinet there then, part of the old walls on display, made of what's called wattle and wicker, interwoven hazel sticks held together with horsehair and clay. And what you see in that cabinet is actually what's inside all of the walls, the whole way right around. It is the same original building made from wattle and wicker, built right back in 900 AD. 그러니까 이곳은 무려 1100년이나 된 선술집인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받아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됐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평범해 보이던 선술집 내부가 달리 느껴진다. 벽난로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작을 바라보니 잠시 중세로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매니저 티미 씨가 보여줄 곳이 있다며 따라오란다. Now folks, this is what we call our snug area. Now what a snug is, going back to the early 900s, a lot of women didn't want to be seen in bars. Each area would have a frosted window or an area where the ladies would sit in. While the gentlemen were at the bar, the ladies would sit in here. They didn't want to be seen going into a pub, basically. 이 숨은 공간에서 지역의 성직자들이나 경찰들도 사람들 몰래 술을 홀짝거렸다는데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은 있는 법. 그 모습을 상상하니 슬쩍 웃음이 나온다.
션즈바는 1000년이 넘는 동안 에슬론 사람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공간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여전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나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한다. 아일랜드에서도 최고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 바로 모허 절벽이다. 이곳은 바다 안개가 심해 맑은 날에도 그 절경을 보기가 쉽지 않단다. 그래서 절벽으로 향하는 내부 전시관에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있다. 악천후로 경치를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교한 합성 사진을 찍어주는 것. 나는 사진을 찍는 대신 내 운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절벽으로 가는 길은 안개로 가득 찼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할 절경이라는데 꼭대기만 살짝 보인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를까 싶어 탑에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안 보이긴 매한가지. 이제 믿을 건 시간뿐. 사람들도 나도 그저 기다려본다.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장엄한 풍경이 나를 압도한다. 모허 절벽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된다. 독특한 지질과 경관, 역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서양을 마주한 절벽을 바라보며 대자연이 선사하는 장대한 풍경에 말로 다하지 못할 감동을 느낀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들은 지금도 마음껏 누린다. 그리고 이들의 조상이 오래도록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이 젊은이들이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Et d'une chanson